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은 기아 EV9 시승 행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아산까지 주행을 한 100km 정도 하고 왔고요. 나머지 100km도 EV9. 그 중에서도 이제 어스트림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GT라인보다는 이 어스나 아니면 기본 엔트리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 트림이 가장 조금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차량들을 중심으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대형 SUV 가운데 이 전기차는 사실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EV9이 상당히 좀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형 전기 SUV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저도 한 100km 정도를 시승을 했는데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뭐 승차감도 좋고 고급감이나 실내 고급감이라든지 전기차로서의 성능 그리고 실내 편의성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좀 단점을 꼽기 어려울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외부에 전시된 차량들을 통해서 디자인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차량이 바로 어스 트림이고요. 지금 반대편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디자인 패키지가 따로 적용된 차량입니다. 헤드램프 주변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기차답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막혀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끈한 이 보닛 라인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아의 새로운 로고와 함께 굉장히 매끈한 이 전면부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세로 형태의 해드램프라든지 주간 주행 등을 통해서 굉장히 좀 수직적인 형태의 멋진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해외 리뷰어들의 뭐 영상들이라든지 뭐 기사들을 봐도 이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스탠다드 모델은 이 가로 형태의 방향 지시 등이 이제 점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 헤드램프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주간 주행 등이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이 이제 빛나게 됩니다. 측면에서는 유광의 이 블랙 소재들이 휠하우스 주변을 좀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휠은 시승차도 마찬가지였지만 21인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21인치 전용 휠 디자인이고요. 컨셉카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휠 디자인을 아마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에는 뭐 20인치 휠, 19인치 휠도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T 라인은 이쪽에 광학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트림은 스탠다드 모델들은 모두 다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사이드 미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열과 2열 도어가 상당히 좀 매끈한 면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휠하우스 위쪽에는 굉장히 좀 각진 형태로 이 캐릭터 라인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이 볼륨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1열과 2열 도어 쪽에는 매끈하게 이 곡선으로 다듬은 듯한 면을 강조한 이 측면부도 특징이 되겠고요. 뭐 1열과 2열의 글라스의 크기 역시 굉장히 큰 크기, 그리고 3열 모델이기 때문에 3열에도 굉장히 넓은 이 글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후면부에도 이게 수직 형태의 리어 램프를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면보다는 약간 무딘 듯한 이러한 면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륨감, 그 다음에 무게감, 질량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상당히 좀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어를 살짝 한번 열어보면요, 네, 전동 게이트 마련되어 있고 3열 공간이 지금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3열 공간의 시트들은 이 버튼들을 통해서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은 이 플로어 아래쪽에 이 매트가 지금 깔려 있는 상태라 지금 편하게 열리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 버튼을 눌러서 3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열고 접을 수가 있고요. 또 V2의 기능, 실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V2의 콘센트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거잭도 한쪽에는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전자 기기들을 좀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큰 이제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 그 다음에 뭐 소화기를 수납하는 용도, 요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깊지 않은 공간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하지만 뭐 일반적인 이 수납 공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적재 공간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은 뭐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제 2열 시트, 독립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벤치 타입의 시트가 있는 차량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60만원 정도의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 독립식 시트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V2의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온풍기라든지 난방기구,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이제 충전하거나 뭐 사용할 때 이 V2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야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EV9의 디자인은 확실히 이 대형 SUV다운 이 당당함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로서의 이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곳곳에 잘 녹아들어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시된 차량의 실내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중요한 요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스트리밍 기능입니다. 지금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영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왓챠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초기에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한동안 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면, 계기판 화면상에 배터리 충전 용량이라든지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V2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몇 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뒤쪽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옵션을 통해서 이 적재 공간의 하부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옵션 사양들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량 구매하실 때 좀 더 참고를 해서 장착을 하신다면 편리하게 야외 활동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완전 수납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수납을 보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펼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벤치들도 또 따로 이제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아마 참고를 해보셔서 구매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루프에는 이러한 루프렉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툴렛 케이스가 좀 결합된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을 위쪽에 싣고 또 안쪽에 이 조수석 앞쪽에 보니까 이 컵이라든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보관 용품들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타고 온 이 시승 차량의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급 사양인 GT 라인까지는 아니고요. 어스 사양으로 모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공간의 디자인은 확실히 깔끔하고 모던하고 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좀 노력들이 좀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내 소재들의 고급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재 자체도 재활용 소재들이 좀 적극 사용되면서 이 전기차, 플래그십 전기차다운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요, 도어 트림에서 소재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선택 가능한 이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들은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 보면은 도어를 여는 버튼이라든지 부분들이 이쪽에 있고요. 가속 페달도 금속 플레이트로 마감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가속 페달은 플러스, 브레이크 페달은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디자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된 소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다양한 색상으로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기도 했는데, 지금 어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 컬러의 시트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일반적인 가죽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천 재질로, 패브릭 재질로 마감돼서 통풍 기능들도 살린 것,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트에 독특한 이런 통풍 구멍이 패턴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패턴들로 이렇게 마감이 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천 소재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위아래가 살짝 잘려있는 듯한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립감은 조금 더 두툼한 편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오른쪽에는 여러가지 모드 선택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계기판도 역시나 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정보 화면은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깔끔한 디자인이 좀 우선시되고요. 정보의 양이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 화면이 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공유장치와 관련된 온도라든지 공유장치와 관련된 터치 패널부가 이쪽 왼쪽에 또 따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위치가 사실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야에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작을 하기에 편리하게 또 물리 버튼들이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는 점은 상당히 좀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볼륨 버튼들도 이쪽에 나와 있어서요, 굉장히 좀 자주 쓰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은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의 주 화면 보고 계시고요. 지금 충전과 관련된, 지금 목적지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목적지를 찌는 경우에 이 경로상에 있는 급속 충전기, 충전소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된 주행 가능 거리와 관련된 이 정보들도 잘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출발할 때 배터리 용량이 한 80% 정도였거든요.
그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0km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행 가는 거리가 330km 정도였거든요. 그때 주행 가는 거리가 380k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400km 이상 충분히 주행 가능할 것 같고요. 에코모드를 좀 더 적극 사용하신다면 450km의 주행 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전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와 전비 관련된 정보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V2의 설정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부분도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시네마 기능입니다. 이 시네마 기능으로 들어가 보면 왓챠 웨이브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주차 상태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 문제로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왓챠 이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충전하는 동안에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좀 지루한 시간을 달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소재들이 좀 다양하죠. 위에 우레탄 소재, 패브릭 소재, 이쪽에 또 우드 소재들도 마감이 되어 있고요. 홈 버튼이라든지 맵 버튼 이런 것들은 이 소재에 그대로 이렇게 터치 버튼으로 햅틱 반응도 더해진 이 버튼들을 눌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송풍구 역시 얇은 형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는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충전용,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용 이렇게 두 가지로 포트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C보드 C거잭 이쪽에 위치해 있고 컵홀더도 큰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덮개도 마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키도 굉장히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키를 좀 마련하고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요. 고급스러운 촉감을 좀 느끼게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지문 인식을 위한 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주행 모드 버튼이 요 스티어링 휠의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것을 눌러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개인 설정 이 4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터레인 모드까지 활성화를 시켜서요. 노면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행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에서는 오토 모드로 놓고 주행하시면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하단의 적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좀 좁은 공간만 갖고 있고요. 빌트인 캠을 위한 저장 장치는 이쪽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간이 상당히 좀 넓죠. 그래서 가방 같은 것, 핸드백 같은 것을 넣기에 굉장히 충분한 공간도 확보하고 있고요. 네, 2열 공간도 보겠는데요. 2열 공간의 시트 구성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블 시트도 선택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전동 시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6인승의 독립 시트를 선택한 차량을 지금 만나보고 계시고요. 벤치 타입의 7인승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동식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를 접을 때도 다 전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은 3열로 진입하기 쉽도록 이 시트가 접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위블 시트는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덜컹하면서 그냥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시트입니다. 하지만 이 전동 시트는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면은 아주 손쉽게 시트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시트의 각도라든지 지금 릴렉스 시트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시트의 각도를 조절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버튼이긴 한데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1열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2열에도 이 종아리까지 지지해주는 이러한 전동식 시트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마 기능입니다. 안마 기능이 제법 강하게 지금 오는데요. 제 몸이 좀 떨리는 게 좀 보이시나요? 지금 암레스트가 지금 흔들릴 정도로 강한 안마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마 기능의 강도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안마 위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마 기능 시트를 2열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스위블 시트는 이러한 기능들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한 수납 공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당겨서 테이블처럼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미는 경우에는 아주 깊숙한 공간에 이 수납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그냥 이렇게 공간만 뚫려 있는 형태이고요. 상위 트림을 선택했을 때는 슬라이드가 가능한 수납 공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서의 USB 포트는 이 아래
시트 뒤쪽에 있는 이 포트를 사용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2열에서 컵홀더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조장치 패널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뭐 파노라미까지는 아니고요. 두 개로 분할된 이 썬루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열 쪽에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뭐 3열까지도 채광이 좀 좋은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3열에 좀 앉아 있는데요. 사실 3열 공간은 성인이 앉기에는 좀 많이 좁은 편입니다. 지금 2열 시트를 좀 성인들이 앉기 충분한 공간을 좀 남겨놓은 상태로 좀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무릎이 3열 시트에 완전히 닿기 때문에 좀 앉아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앉기에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3열도 리클라이닝 기능을 전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도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이 3열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 외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넓은 이 쿼터 글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이게 실내에서 앉아보니까 더 넓은 이 쿼터 글라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요. 지금 3열에 앉아서 1열까지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광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넉넉한 이 실내 공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뭐 시트의 활용성 부분에 있어서 2열 시트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저라면 개인적으로 그냥 이 독립식 시트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프렁크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렁크 공간은 한 20m를 조금 넘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아무래도 충전 케이블을 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쪽에는 비상시에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버튼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공간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쪽을 열면은 에어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보이고 있네요. 자, 이 프렁크 공간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무게가 제한이 있습니다. 한 20kg 정도의 짐을 실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전기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안전을 위한 무게 제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EV9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패밀리카로서 충분한 거주 공간을 확보한 대형 전기 SUV가 그동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입차 가운데서는 전기차들이 있기도 했지만, 물론 6인승이나 7인승 모델까지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렇게 6인승, 7인승의 대형 SUV, 전기 SUV가 이제 출시됐다는 것, 사실 딱히 경쟁 모델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EV9이 좀 개척해야 될 이런 대형 전기 SUV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됐고요. 기아 EV6라든지 아이오닉 시리즈와 같은 이런 전기차들의 많은 시스템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좀 개선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개선들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새로운 기술들이 좀 적용된 부분도 있고요. 충전 시스템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 100km를 주행하면서 남은 코스를, 시즌 코스를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느낀 첫인상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러한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는 이 전기차로서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높은 고출력을 이렇게 뽐낸다는 타입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이 무게중심고가 낮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 배터리를 아래 차량 하부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들 차량보다 무게중심고가 낮은 무게중심고를 통해서 좀 더 주행이
코너링에서의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배터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좀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오는 좀 불편한 승차감 이런 것들도 전기차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EV9은 새로운 이 서스펜션을 개발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맥 멀티라고 부르는 서스펜션인데요. 일반적인 맥퍼슨 스트러스 서스펜션의 뭐 발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륜에는 그러한 새로운 서스펜션이 좀 적용이 되면서 승차감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개선을 이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봐도 사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굳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가격을 맞추기 위한 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추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굳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부드러운 세팅도 아니고요. 또 코너로 돌아나갈 때 이 전고가 굉장히 높고 전장이 긴 이 대형 SUV에도 불구하고 좌우로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꽂아지는 이 노즈 다이브 현상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아까 고속도로에서 정말 최대 낼 수 있는 속도까지 한번 속도를 내봤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자동차들 가운데 가장 높은 속도를 아마 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속도 속에서도 그렇게 불안감 없이 주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승차감, 편안한 승차감만을 위한 세팅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승차감 보여줬고요. 자, 이러한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숙성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전면 글라스도 모두 다 이중적합 차암 유리 적용되어 있고요. 뭐 차량의 타이어라든지 타이어 휠 주변이라든지 차량 하부의 흡음재 등이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이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1인치 타이어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이 정도로 억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 차압에 신경 쓴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딱 하나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부분이라면 이제 A필러 쪽에서 좀 속도를 한 120km, 130km까지 높였을 때 A필러 쪽에서 좀 바람의 풍절음이 들린다는 것, 이런 것 제외하고는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어스 트림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포함하면 8,10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에 옵션 사양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되면서 한 450만원 정도가 옵션 사양이 좀 추가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옵션으로 구성을 통해서 이 차량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름 가장 가성비 좋게 맞춘 이런 옵션 사양 구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차량의 가격이 한 8,500만원 정도입니다. 뭐 GT 라인까지 가는 것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4륜구동에 어스트림 차량을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한 8,500만원 언더로 맞춘다면은 가장 좋은, 효율성 좋은 이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8,500만원 가격이 상당히 좀 절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도 하고, 또 7월 달부터는 이제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래서 차량의 가격도 3,400만원 가까이 좀 오르게 됩니다. 기아가 EV9을 통해서 또 한번 좋은 반응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올 초에 중국 상하이 모터쇼를 방문을 해서 취재를 하면서 뭐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여러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중국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하게 갖춰놓은 이 전기차 라인업들을 보면서 아직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 전기차 라인업을 늘려갈 일이 정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구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고 반드시 늘릴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라인업들을 좀 늘려간다면 분명히 시장에서의 좋은 반응도 이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좋은 전기차를, 더 좋은 전기차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온 가족이 탈 수 있는 대형 SUV,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SUV를 원하신다면 기아 EV9이 정말 독보적인 선택지, 단 하나의 선택지가 현재로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그랜저처럼 좀 장고장이라든지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좀 더 꼼꼼하게 책상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